5개월 대세 하락은 반드시 온다. 한번 관련된 내용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018년 월간 아파트 변동률 봤더니 서울 지역과 경기도 지역 나눠서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6월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7월에는 오히려 6월보다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이제 전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지금 한 1주차까지만 정리가 됐지만 계속해서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3월 정도 수준까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은 반면에 이제 빠지고 있었는데 3월, 4월, 5월까지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고 특히 5월에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세값이 급락을 하면서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낮아졌다. 그래서 역전세라는 우려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7월에는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플러스 수치가 나올 거예요. 자, 경기도 지역은 0.01% 상승으로 이제 그치면서 거의 보합 수준이 됐습니다. 근데 7월부터는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경기도 지역 월간 상승률 7월 달은 마이너스 구간으로 접어들 겁니다. 자, 전세가격 지수는 뭐 꾸준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지금 보면 약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지방하고 수도권이 양극화였다면 지금은 서울하고 경기도가 다른 흐름으로 갈 거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기도 지역이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도대체 서울 집값은 언제 떨어질까? 자, 서울 아파트 7월 추이 보면은 자,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자, 0.1%까지 6월 25일 조사에서 올랐다가 조금 소폭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오름세가 유지되고 있고 전세 가격도 상승 반전을 했어요. 특히 이번 주 주간 가격 동향에서 이제 큰 폭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상승 반전했다, 의미 있는 상승 반전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하락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하락폭이 얼마나 더 키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상승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경기도 지역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언제? 7월, 8월, 9월에 몰려있다. 그럼 적어도 올해 중으로는 상승 반전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전세값 약세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궁금한 건 서울이잖아요. 솔직히 경기도 분당이나 하남 같은 지역 일부 지역 빼고는 집값 거의 안 올랐거든요. 오히려 떨어진 지역도 많아요. 그러면은 서울 지역 언제 집값 떨어지고 경기도 지역 집값 언제 싸지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결국엔 거래량으로 결정된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저희가 과거 년도 계속 분석을 해보면 집값이 제일 저렴했던 2012년이 1년에 거래된 건수가 6만 건이었어요. 6만 건이면 월 5천 건 정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집값 거래량을 보면은 자, 4월, 5월, 6월이 보면 5천 건 전후예요. 자, 6월에는 오히려 5천 건 이하로 떨어졌고요. 7월은 13일까지 통계 기준으로 2,100건이에요. 대략 잡아보면은 이때도 한 6월이랑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뭐 강남이나 강북 할 거 없이 전체 지역이 다 동일한 현상이 3월까지는 거래가 많다가 4월부터 거래가 뚝 끊겨서 뭐 한 건, 뭐 두 달에 한 건, 3개월에 한 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반면에 호가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가는 안 떨어지고 있고 지금 한국 감정원 주간 가격 동향을 보면 집값은 계속 상승세로 나오거든요. 특히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집값이 한 주간 가격 동향으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얼마나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있나. 근데 실제로 봤더니 다른 흐름은 나타나요. 까보면 다르게 나와요. 자, 왕십리 뉴타운 센트라스 저희가 4월에 조사했을 때 전용 84제곱미터가 12억이었고 59제곱미터가 8억 8천이었어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이미 1억 정도 낮춘 급매물 A타입 중층 매물이 나와 있다. 1억 정도 빠졌죠. 3개월 정도 시세에. 근데 성동구 지역은 집값을 계속 상승세를 이끌어갔던 지역으로 나와요. 자, 강남구 지역 보면은 4월 시세 17억 7천이었는데 강남구 도곡레슬 아파트 3천세대 대장주 아파트죠. 자, 17억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7천만 원 정도 빠진 매물이 보인다는 거죠. 3개월도 안 된 시점이에요. 자, 그렇게 정부 통계와는 다르게 집값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선 티가 안 나요. 자, 왜 그럴까? 아파트 매수 중 세 종류 보면은 이제 실수요자, 첫 주택 구입하고 이주 수요자하고 투자자가 있어요. 자, 이 두 분류들이 지금 거의 다 거래가 뭉키면서 다 빠져나갔어요. 특히 투자자는 이제 새로 들어온 투자자는 없다고 봐요. 어디? 특히 서울 지역에.
왜냐? 재건축 규제도 강화되고 보유세도 강화 논의되고 있고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있어요. 자, 투자자의 주 목적은 내가 이 아파트로 수익을 먹는 건데 양도세를 때려버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1주택까지 중과세가 돼버리니까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다는 거죠. 게다가 보유세 지금 강화된 안에다가 여기에 추가로 공시지가 현실화 논의까지 나와요. 이거 계산기 돌려보면 최소 2배 이상 저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철저하게 실수요자로 가야 되는데 실수요자는 가격이 비싼 호가 부풀리가 심한 기존주택은 안 보고, 자, 정부에서 분양가 규제라는 분양주택만 보고 있다. 그래서 분양주택 시장만 활성화되어 있고 기존 주택은 거래가 뚝 끊긴 상태예요. 자, 그럼 이 상태를 어떻게 갈까? 자, 매도자를 압박하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요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자, 강남 입주 물량, 역전세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자, 금리 인상 그동안 이제 별 영향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이제 어제였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결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5%로 동결이 돼 있는데 기준금리는, 자, 요거를 다음 달인 8월에 올릴 가능성이 커졌어요. 왜냐? 소수 의견이라 해서 7명의 금융통화위원 중 1명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소수 의견이 나오고 나면 거의 대부분 확률로 그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2018년에 1.7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쇼킹 부동산에서 2차례나 3차례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 연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한국은행 총재 성향에 따라 굉장히 금리 정책이 바뀌는데, 자, 흔히 비둘기파라고 하죠. 정부 성장률을 우선시하는 한국은행 총재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매파처럼 금융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하는 한국은행 총장들도 있어요. 지금 미국은행의 의장이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누구?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 부양하는 용도로 통화 정책을 쓰지 않겠다. 자,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적으로 바라보겠다. 이런 의장이 있는 거죠. 지금 워낙 비둘기파 의장이 앉다 보니까 지금 경제 여건이 대부분 자금 유출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리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겠다. 자, 이거 한 번만 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두 번도 지금 제가 볼 때는 12월에 한 번 할까 말까? 예, 그 정도까지 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올해는 한 차례다. 근데 이게 한 차례 올리면 어떻게 되냐? 1년 정기 예금금리가 2.3에서 2.6으로 올라가고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도 3.5% 이상으로 올라가요. 물론 미국에서 금리를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소폭 오르고 있지만 기준금리 오른 것처럼 대한민국 기준금리 오른 것처럼 많이 오르진 않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요. 올해 4차례 예상이 돼 있습니다. 3, 6, 9, 12. 369 박수도 아니고, 3개월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대한민국과 0.75% 기준금리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한번 추가로 올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2019년에도 3차례 이거 파죽지세로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정상금리로 가고 있으면은 대한민국 금리도 바로 따라가진 않더라도 흐름 자체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자, 대한민국 지금 2개 악재가 있어요. 뭐냐? 낮은 경제 성장률,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출 여건이 더 낮아지게 될 거예요. 게다가 두 번째 고용 지표,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항상 살펴보는 두 가지 지표, 고용률과 성장률, 이것이 지금 저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 좀 이해는 되지만은 그거를 낮은 대출 금리로 경제 부양을 한다는 것 자체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구조 조정을 해야죠. 한번 구조 조정을 하면서 산업 구조 조정이 한번 필요할 때가 됐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보지 않고 오로지 통화 정책만으로 경기 부양하겠다는 건 솔직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책이죠. 자, 그거를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높은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일단 금리 인상은 이렇게 꾸준히 예고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앞으로 올라가는 추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 규제 뭐냐? 자,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서민 실수요자도 50% DTI, LTV 50% 적용이 되고요. 주담대 1건 이상 보유한 사람은 3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살려고 했더니, 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세가율이 50%대밖에 안 돼요. 자, 위례 신도시 같이 일부 지역 같은 데 보면은요, 40% 지역도 많아요. 마곡 신도시 같은데. 그러면 결국엔 내가 돈을 다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대출을 일부 끼워야 되는데 이걸 막아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본이 지금 씨가 많은 거예요. 이 대출 관련된 규제는 저희가 별도의 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역전세라는 우려, 이건 뭐냐? 경기도 지역에서 지금 먼저 시작을 하고 있죠. 경기도 지역에서 워낙 지금 8개월 가까이 전세값이 하락을 하면서 이것도 서울 지역도 같이 끌고 갔어요. 자, 서울 지역은 올해 입주 물량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평소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값하고 거래량만 보면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입주 물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하락세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2년 동안 상승했던 분량을 지금 대부분 토해내고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년 전보다 하락하는 역전세라는까지 나오겠다. 이미 경기도에선 그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는 이미 투자 수요가 씨가 말랐어요. 서울 지역도 씨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역전세라는 왜 무섭냐? 자, 매매로 내 집 한 채 사는 사람들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투자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이거를 사놓고 오랫동안 버티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들어갈 투자금만 생각하지 2년 뒤에 돌려줄 돈은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집을 보유세가 인상되든 양도세가 인상되든 상관없이 8년이고 10년이고 보유하고 있다 이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무조건 내 집, 그 집 10억,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내 돈 온전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껴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자꾸 빠지면 2년마다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토해내야 된다. 내가 들어간 투자금이 앞으로 더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씨가 많은 거예요. 자, 물론 서울 지역에 있는 집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사람인데, 역전세란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역에서 크게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쇼키 부동산에서 전세값하고 매매가가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지역의 역전세난에 대해서 어떻게 세입자가 대처해야 되는지 강의로 저희가 전망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인수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안 되면은 경매에 넘기되 집주인 재산까지 같이 가압류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남권 입주 물량 가장 큰 거죠. 결국엔 서울 집값 이제 버티는 매도자들이 4개월 넘는 거래량 급감에도 버티고 있었는데, 이 매도자들을 어떻게 매도 가격을 낮출 수 있겠냐? 결국엔 입주 물량밖에 없다. 이걸 트리거라고 하죠. 무엇인가 거품이 빠지는 계기가 필요한데, 이거는 결국엔 입주 물량이다. 자, 언제부터냐? 2018년 말, 저희는 12월이라고 말씀드려서 이 강의 제목을 5개월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헬류시티 입주하게 되면 잠실 지역 거래가 될까요? 전혀 안 되죠. 시가 많으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투자하려면 10년 전 아파트 살래요? 신축 아파트 살래요? 신축 아파트 사죠. 전세 어느 아파트 들어갈래요? 옛날 아파트 들어갈래요? 요즘 아파트 들어갈래요? 요즘 아파트 들어가죠. 무려 9,510세대인데 임대 1,500세대 빼고도 8,000세대입니다. 여기서 분양 물량 빼고도 한 7,000세대가 투자로 사는 물건이에요. 자, 집주인들이 이 아파트에 살 생각 없이 세를 주거나 급매물로 내놓을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사놨습니다. 시장이 풀리면 당연히 파급 효과가 크겠죠. 자, 언론에서는 이 헬류시티만 주목을 하지만 헬류시티 말고 더 큰 문제는 고덕동 지역 그리고 강남 개포 지역 입주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개구 입주 물량을 합쳐봤더니 2년 2개월 동안의 기간에 무려 35,000 가구입니다. 35,000 가구, 거의 미사 신도시, 위례 신도시 맞먹는 양이죠. 3개구의 입주 물량이. 위례도 입주하는데 별탈 없이 잘 지나갔잖아요. 거긴 실소유자가 투자를 한다고요. 자, 이런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 세력이 들어와서 매물이 더 많고 전세 매물도 더 많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벌써부터 광진구하고 송파구하고 강남구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헬류시티 때문에 그래요. 자, 조금 지나면 고덕 그라시움 4,932세대, 그리고 고덕 아르테움 4,000세대, 강남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2296세대 줄지어서 굵직굵직한 아파트들이 입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가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전세가 못해도 4억 정도는 할 텐데 4억 마련할 수 있는 세입자들 이미 다 집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전세 급등을 겪었기 때문에 이거 전세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경기도 지역에 집을 사겠다. 그래서 김포 지역이나 뭐 수지구 지역 이런 지역 보면 집값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이런 지역은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버티는 사람들, 매도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럼 정말로 게임은 쇼킹 부동산이 재밌어지는 시기는 2019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더 빨리 부동산 폭락을 보고 싶나요? 사지 마세요. 자, 이 강의 보신 분들 본인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 이제 30대 분들 솔직히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집이잖아요. 40대 분들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부동산 얘기 제일 많이 하시죠? 50대 분들 건강 얘기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자, 이 쇼킹 부동산 강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버티는 사람들한테도 좋고요. 집을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뒤늦게 투자에 뛰어드시는 분들께 이 강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한테 인생의